옛말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수 집안의 교수가 나고 의사 집안의 의사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을 만큼 부모와 자녀의 직업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직업과 가정 환경이 자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부모의 직업이 교수라면 그 자녀는 어릴 때부터 책과 더불어 생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될 겁니다. 어느 날 부모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자녀가 장난을 치거나 소란을 피우고 있다면 10중 8구 부모는 그 자녀를 제지하거나 독서를 유도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반복하게 된다면 자녀 스스로 부모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자녀 스스로 책 읽는 습관에 가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동기가 무엇이었든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형성된 책 읽기 습관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로 작용하게 됩니다.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독서 습관이 몸에 배었다면 장차 부모처럼 교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교수나 의사 등 학구적인 분야 외에도 운동선수나 배우처럼 부모의 활동의 영향으로 그 자식들도 부모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자녀에게는 공부하라고 하면서 부모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에 관심이 적은 자녀일수록 게임이나 아이돌과 같은 대중적인 스타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데요. 자녀에게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못하게 하면서 부모는 TV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고스톱이나 친다면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자식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책상에 앉아 있더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좋은 것만 가르친다고 해도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스스로 자식에게 실패하는 요령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내 자식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게 부모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학부모 대상의 강연과 상담을 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물론 자식에게 실패하는 요령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의욕이 너무 강했던 까닭에 실제 행동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실패하는 요령을 가르치는 부모는 누구를 말할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공부를 시키면서 자녀의 요구와 불만을 충실히 반영해주는 부모입니다. 자칭 민주적인 부모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건 분명한 착각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때의 공부는 내 자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 스스로 궁금해서 묻거나 아이가 원해서 배울 때에는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곤란하더라도 성실하게 대답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180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녀에게 영어나 한자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빨리, 더 많이 가르칠 욕심으로 집안 곳곳에 한자나 영어 브로마이드를 붙여놓는 집이 많습니다. 물론 자식이 놀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잠에서 깰 때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할 속셈이지만 부모의 생각대로 잘 따라주던가요? 이런 방식으로는 자식을 잘 가르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앞지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똑똑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도 부모들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낡은 공부법을 자식에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자녀를 더 똑똑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자녀를 바보로 키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내 아이 바보로 키울까? 더 똑똑하게 키울까?라는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자녀들의 능력은 부모 세대에 비해 수십 배 이상 더 똑똑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수십 개의 글자를 순식간에 기억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수십 개에 불과한 내용의 영어나 한자 브로마이드를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세뇌 교육하듯이 가르치겠다는 속셈입니다. 더군다나 영어 브로마이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기차, 바나나, 사과, 호랑이, 사자 등등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쉽게 터득할 수 있는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빨리 가르치기 위해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루 이틀이면 개념 파악이 끝날 단순한 내용을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게 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공부는 이렇게 피곤하고 재미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게 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식이 부모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요즘 자녀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수십 배 이상 더 똑똑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무슨 생각으로 공부를 시키려는지 빨리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피곤하고 재미없는 일로 생각하는 자녀일수록 부모에 맞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부모의 의도를 피해 나가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 중,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쳐야 비로소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마치고 좋은 직업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만일 초등학생인 자녀가 공부가 힘들다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불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걱정을 해서 학습량을 줄여주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적게 한 상황이니만큼 좋은 성적은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2학년 학생 30명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매일 40분 50일 수업으로 150자의 한자를 읽고 쓰게 만들었습니다. 한자 150자라면 한자 급수 시험의 7급에 해당되는데요. 학습지로 공부한다면 1년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7급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첫날에는 석삼자, 불화자, 큰대자, 작을 소자, 날일자, 매산자, 왕망자 등 7자를 배우고요. 둘째 날에는 두이자와 아비부, 어미모, 달월, 다섯오, 먼저선, 날생자 등으로 7자를 배우게 됩니다. 이 한자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가장 초보적이고 쉬운 수준의 한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수업이 시작되자 첫째 날 7자의 한자를 모두 익혔던 한 아이가 한자 공부가 힘들다며 오늘 공부할 글자 수를 줄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날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 빨리 공부를 마쳤던 아이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혹시 그 아이에게 이상이 있을지 몰라서 수업 시간 내내 그 아이를 주시했는데 아프기는커녕 수업 시간 내내 주위 친구들과 장난도 치면서 즐겁게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의 특징은 수업 시간 40분 중 절반인 20분을 지나면 시간부터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한자 읽기와 쓰기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음 통과한 학생 3명에게 간단한 상품을 주었습니다. 물론 통과했을 때는 상품을 받지만 틀리면 말고 식으로 대충 공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패했을 때는 노트에 10번씩 쓰게 하는 벌칙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작할 때 힘들다고 했던 그 아이가 2번째로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업 첫날에도 빠르게 통과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학습량을 줄여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이 아이는 이미 부모님과의 한자 공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1년 전쯤 이 아이의 부모는 한자가 자녀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자녀가 좋아하는 피자를 사주면서 한자 공부를 하기로 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맛있게 먹은 피자 때문인지 몰라도 첫날 공부할 학습량을 1시간도 채 안 되어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번째 날에는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날 배워야 할 7자의 한자 가운데 2자를 줄여달라고 울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아프다는 자식의 말에 놀란 부모가 학습량을 줄여주었더니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한자 공부를 마치고 신나게 놀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이 아이가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학습량을 줄여달라고 떼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어제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줄여 주었지만 오늘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어제는 5자를 공부했는데 왜 오늘은 7자를 공부해야 하냐고 따지면서 떼를 쓰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와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결국 그날 공부를 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식의 요구를 한 번, 2번 들어주다가는 안 된다는 부모와 줄여달라는 자식이 갈등하다가 결국 한자 공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제가 상담한 경우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합니다. 저에게 한자 공부가 힘들다고 학습량을 줄여달라고 했던 그 아이는 일주일이 지나도 별 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주째부터는 하루 학습량이 2배인 15자를 공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 시간이 3, 40분에 걸릴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한자 공부를 재미있어 했으며 6개월 뒤에는 5급 자격증을 땄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 아이가 5학년일 때 고등학교 졸업 수준인 3급 자격증을 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한자 공부가 힘들다는 이 아이의 말대로 학습량을 줄여주었다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의 꾸준한 학습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일 때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 교육에 임하는 작은 틈들이 쌓이게 된다면 몇 년 후 엄청나게 큰 결과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든 아이처럼 내 자식의 경쟁력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자식에게 노력과 끈기를 심어주지는 못하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는 나쁜 버릇을 심어준 것은 아닌지, 실패하는 요령을 가르친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